네, 지금부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지원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기도청 홍보 캠페인 팀장 반승원입니다. 복잡 다변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흐름에 발맞춘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내에 규제 혁신을 이룬 기업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협약기관을 먼저 하고요. 이후 내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칠린키친 한영근 대표님 자리하셨고요. 돔 아일랜드 박진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오팩트 반호영 대표님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송도영 컨설턴트 오셨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청 류인건 정책기획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고요. 바로 이어서 류인건 정책기획관님께서 사업 추진 경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날개를 달아주는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법으로 금지된 푸드트럭 사업자의 공유 주방 이용. 천막 재질 외에는 등록이 금지된 야영시설. 이처럼 기존 법과 제도에 막혀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기업을 경기도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법률 검토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푸드트럭 사업자의 공유주방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자는 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재의 야영시설 등록이 허용되어 소비자의 상품권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규제 합리화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네, 류인건 정책기획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정책기획관 류인관입니다. 그 동영상과 겹치지 않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영국에서 2016년 시작된 제도인데요. 금융권의 핀테크의 그 규제를 선 허용하고 후 법률 정비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2019년도에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과기정통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이 세 군데에서 각각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규제 1번 규제 신속 확인하기라고 해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현행 법령상 규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제도이고요. 두 번째는 실증 특례, 세 번째는 임시 허가로 되겠습니다. 이 흐름들을 보시면 규제 여부 신속 확인이라고 해서 30일 내에 회신이 없으면 바로 규제가 없는 걸로 간주돼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없는 걸 확인해 주는 제도고요. 만약에 규제가 있는 걸로 됐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 그런데 그 제품이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 그러면 임시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법령을 정비해서 정식 허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안전성이 불확실하다 할 때는 실증 특례라고 해서 2년 동안에 현장에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법령을 정비하는 그런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방법인데요. 지금 위에서 보시다시피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6월 달에 사전 컨설팅 신청 기관으로 이렇게 협약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 전 과정을 그 홍보 및 컨설팅, 그다음에 규제 특례 신청 서류 작성,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지금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나 하는 배경을 보면은 판교의 스타트업이나 이런데 그 경기연구원에서 의향을 물어봤을 때 76.7%가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겠다, 좋은 제도다. 단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데 신청서 작성이라든지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하나의 또 그 규제처럼 느껴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한테 홍보 컨설팅부터 해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작년 6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컨설팅을 지원 전 단계, 신청 전 단계에서는요,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청서를 같이 작성해주고 또 심의위원회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실증 특례라든지 또 책임 보험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증 특례 때는 장비 구매라든지 시험 분석 이런 데 비용이 드는데 기업당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 같은 경우에는 책임 비용으로 기업당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 이후에 경영 애로라든지 이런 상용화 마케팅에 또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당 1억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33개 기업을 컨설팅을 해서 14개 기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중에 12개는 실증 특례를 진행 중에 있고요. 2개 기업은 임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7개의 기업은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서 규제 없음이 확인되어서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와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3자가 협약식을 맺어서 상호 그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여기 계신 대한항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이 직접 나레이션한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한 뇌졸중 환자가 신기한 글로브를 끼고 게임을 하며 재활 치료를 합니다. 스마트 글로브, 병원에 가지 않고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한국의 홈케어 의료기기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고 140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주목했던 제품이지만 정작 한국 환자들은 글로브를 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원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재활 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우리의 현실. 치료의 지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활 치료지만 한국의 제도 안에선 재활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게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재활 난민이라고 하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끝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계속 다니고 싶어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한상의 산업부, 복지부가 제도 혁신 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로브는 안전한지, 재활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4천여 장의 서류가 오갔고 서울 세종간 약 2만 킬로미터의 지난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샌드박스 허가. 정부는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 2,000명부터 실증 테스트를 허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랑 큰아버님 두 분 모두 이제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이 제품과 서비스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거의 눈물이 거의 핑 돌았습니다. 문제점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샌드박스,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 예.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회장님. 네, 너무 감동적인 또 사례였네요. 네, 이번엔 인사 말씀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상의 우리 박용만 회장님 경기도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관련 기업 CEO 여러분들도 정말로 환영하고요. 우리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먼저 첫 끼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공동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이렇게 고착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과 괴리된 관료 사회가 가지는 이런 경직성, 보수성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법에 금지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법에 허용된다고 돼 있어야 해주겠다, 뭐 이런 태도들 때문에 사실 사회의 진보를, 또 기술의 혁신을 가로막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규제에 대해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의 폐해 때문에 야 규제를 기본적으로 없애자, 뭐 이런 규제 뭐 철폐 만능주의 이런 사고들도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규제를 잠탈해서 또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쪽이 있다 보니까 규제를 또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뭐 극단적 양론들이 또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다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어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제 규제 합리화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쓰자라고 해서 규제 완화 대신 규제 합리화를 공식적 언어로 지금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문제도 사실은 아마 기업 현장에서 주로 요구되던 것들인데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하나의 제도로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보니까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은 뭐 제도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자꾸 의문을 가지고, 이거 허용 자체도 하나의 규제로 실제 운영되는 측면도 없지 않고, 또 현장에서는 실제로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의 양태가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또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게 미래 산업 경제의 핵심이 될 텐데, 산업 현장에 이런 그 요구들을 우리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 크지가 않아서 그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저희가 이 규제 샌드박스가 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일선의 기업인 여러분들의 그 혁신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새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에서 나름 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현장의 경제 활동들이 관의 부당한 규제 때문에 불필요한 우려, 과도한 우려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해서는 어쨌든 매우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현재 우리 경기도는 가능하다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는 최소한 없을 거라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일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괜찮고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되게 원래 도지사한테 연락하려면 무슨 비서실에 무슨 접견 신청을 해서 다 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과거 생각이거든요. 제가 SNS에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는 다 읽어봅니다. 또 전담해서 그걸 체킹하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의견 다 듣고 있으니까 그리로 해주셔도 되고 제가 온 동네에 공개되어 있는 제 개인 메일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상공회의소나 경제인 단체들에서도 우리 경기도에 좀 선의를 좀 믿으시고요.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일상적으로 이렇게 좀 피드백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상 사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보고 결국 경제다. 그 경제의 총량이 또 늘어나야 되고 그게 한쪽이 독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는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그런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자신만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극소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좀 맡겨달라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할 일도 많은데 지나친 규제 행정에 영향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좋은 제안해 주시고요. 하여튼 규제 샌드박스가 아마도 전국에서 수요가 경기도가 제일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럴 텐데 저희가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하시기 바라고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그런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그런 가능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에 앞장서겠다는 말씀 아주 든든합니다.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주재로 경기도 기업 규제 발굴 지원을 위한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간담회가 진행이 되겠고요. 이후에 협약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만 회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먼저 해놓고 이제 허용되는 건 할 게 아니라 일단은 허용하고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핀셋팅으로 거기 딱 맞게 합리적 규제를 가하면 되겠다. 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회를 봉쇄하는 거 옳지 않다는 생각 들고요. 적극 행정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 이제 원래 법에 하라고 돼 있는 거, 허용하는 거,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은 잘 하고 또 누군가가 권한 가진 사람이 지시하면 그것도 잘 하고 또 옛날에 하던 거 이런 건 매우 잘하는데 새로운 걸 하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망설여지고 그렇게 되죠. 이건 사실은 그거는 공직사회의 본질적인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걸 시도할 수가 있죠. 근데 공직사회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를 벤처식으로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체질화되어 있고 또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민간의 요구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러려면 민간의 노력도 또 필요해요. 근데 과거에는 어쩌면 이거 말을 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괜히 안 된다는 소리 듣고 좌절하니까 결국은 얘기가 단절된 상태인데 제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우리 공직자들과 합의한 내용들은 합리적인 것을 법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는다. 제가 행정이란 원래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공익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행정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경제 영역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테고요. 특히 뭐 기업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게 법에 뭐 불법이 아니고 또 타당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문제들은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규제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전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죠. 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 문제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언제든지 좀 지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여러분들도 혹시 준비하신 말씀 있을 텐데 또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뭐 자유롭게 아무나 먼저 하시죠. 예, 인사드립니다. 올 4월 말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 특례 받은 도마일랜드 박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도움 주셨던 우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SOS 지원팀하고요. 경기도 규제개혁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규제 특례를 받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첫 번째 타겟이 캠핑장을 상대로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시군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인데요. 다들 이제 공무원분들이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은 그 자사 제품이 이제 규제 특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대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 특례 사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고 계셨고요. 그래서 특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민원인들이 질문이 왔을 때 이 제품 써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왔을 때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좀 아쉬워서 이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 특례를 받은 내용을 좀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공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공무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보니까 이제 홍보성이 이렇게 조금 인지를 하시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민원인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민원인들께서는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말은 거야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거의 공문은 산업부에서 한 군데에서만 공문이 한 번 딱 그 담당자에게 한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좀 경기도 안에 있는 지자체 그 담당 분들에게 좀 공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확인서만 이제 공문에서 가기 때문에 확인서 내용을 보고는 이 특례 내용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Q&A 식으로 풀어서라든가 아무튼 그 담당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들을 좀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경기도에는 대략 한 100여 개의 지자체 캠핑장하고 500여 개의 이제 민간 캠핑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자체 캠핑장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글램핑 등 야영 시설에 이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근데 그걸 집행함에 있어서 매년 뭐 특별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광 그 담당 직원분들께서 왜냐하면 특히 경기도는 또 그 운영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현재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바쁘시니까 직접 이게 현재는 그냥 일률적인 그 천막 텐트 방식의 글램핑 시설로만 모두 돼 있거든요. 어디 가나요?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 캠핑장만이라도 좀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된 아름답고 안전한 저희 글램핑용 조립식품 텐트가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소한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도록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 제품들도 이제 좀 고려를 한 뭐 입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업체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요즘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19 이제 선별 진료소가 이제 가을을 거쳐서 겨울 가면서 냉난방이라든가 우천, 이제 천재지변 이런 것 때문에 좀 훼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꼭 글램핑용뿐이 아니라 지금 선별 진료소로 대책안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이 이제 관련 부서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아니요, 아주 그래서 죄송하지만 네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냥 네. 편하게 다 말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말씀 뭐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텐트는 주로 천막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전도돼 가지고 천막으로 만든 것만 텐트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고가 전도된 거지. 그래서 천막으로 주로 만들던 거 외에 새로운 재료로 만드니까 그건 천막이 아니다. 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때까지 고생하셨다니까 좀 안타깝고 가격이나 재료의 가격이나 뭐 안전도나 이런 건 좀 어때요? 이제 가격 경쟁력은 천막보다는 떨어지나요? 예, 천막이 한 750 정도 하고요. 저희 제품이 한 1200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천막은 매년 천가리를 해야 됩니다. 뭐 경고성이나 예, 매년 천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만 지나면 가격이 똑같아집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역전이 되죠. 네, 그런 점들을 잘 설명하시고 그게 이제 뭐 경제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정도 받았을 테고 또 시작을 하셨겠죠. 이게 이제 공인을 어쨌든 정부로서 받긴 했는데 그 공인되었음을 대중들한테 알리기가 매우 어렵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그 일률적으로 이건 뭐 복잡하게 전문 용어로 쓰여진 문서를 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대중들은 모르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만약 그러면 우리 도에서 뭐 이런 인증 제품,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에 그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아주 간단하게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서 질의하면 답을 그냥 해서 제 도장 찍어서 주시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것도 뭐 그런 공문 도장 찍어 줘야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경향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 없으니까 뭐 불법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니까 사실 도장 찍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증은 제가 보기에는 질의를 막 전화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예 그 도의 공식 문서로 질의를 하면 아니면 요청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법률상 가능하다. 간단하게 그냥 아무나 보면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부분도 그렇고 아예 그 시스템 하나 갖춰 놓으시죠. 아마 그 현장에 실제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금지되는데 여기만 허용됐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사기꾼 아닌가. 그래서 그 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매에서 좀 고려해 달라는 부분은 공무원들은 이제 역시 새로운 제품을 쓰는 것도 보수적이죠. 나중에 문책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 검증된 안전한 걸 쓰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을 좀 이렇게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 좀 있긴 할 텐데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문제도 역시 우리 보건국이든 어디든 가능하면 일리가 있으신데 지금 철제 컨테이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무겁기도 하고 그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건국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정부에 좀 통보나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각 지방 기초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인증 확인을 해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또 뭐 다른 좋은 제안이 있으면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네. 아무나 하세요. 순서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푸드트럭을 우리나라에서 진짜 길거리 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칠링키친의 함양근이라고 합니다. 사실 푸드트럭 하는 분들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 앞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님 앞에서 푸드트럭 얘기했다고 하면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낄 거예요. 사실 길거리에서 음식 판다는 게 뭐 만만치 않은 일인데 또 저희가 기성 세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젊은 친구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저런 대단한 제도에 저희가 승인 받았다는 것도 아마 놀라운 일이고, 하여튼 그런 걸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일일이 어떤 분이 도와주는지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갈 길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분야 중에 하나가 길거리 음식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이거는 저는 뭐 지사님이 예전에 다른 곳에서 했던 말씀 중에서 불법과 합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애매한 비법이라는 지대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 푸드트럭이 사실 지금 불법과 합법 사이를 지금 줄타기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들 인식상에서도 사실 굉장히 비위생적이라는 인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상품성을 제대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과거에는 좋은 영업 장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장소를 많이 양쪽으로 늘려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체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패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붕괴가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끝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힘들 때는 또 새로운 창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사실 푸드트럭이 거기에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 방식과 동일하게 해서는 반복된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가원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샌드박스 승인 받은 내용이 푸드트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이 푸드트럭 공유지방이라는 거점을 만들어서 대부분은 다들 음식을 많이 만드시려면 집에서 전처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자기 냉장고에서 어떻게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쓰레기 처리 과정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푸드트럭이 오는 게 부담스럽죠.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지,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낼지. 근데 이거를 이제 수면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주방에서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푸드트럭에 싣고 장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도 정해진 주방에 버리고, 이거를 풀어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군데입니다. 지금 광명역 옆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일부러 지하나 이런 데 구하지 않았어요. 3층에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건물에 3층에 딱 왔을 때 푸드트럭 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거기를 이용했을 때 자부심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임대료가 어마어마하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도와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이게 한 군데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에 푸드트럭이 적어도 몇백 대는 있을 텐데 이거를 다 커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회사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한 개 시설 이상을 저희가 직접 다 2개, 3개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라는 게 다른 음식점과 다르게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곳에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허가를 받는 공유지나 국유지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장소랑 또 맞물려서 공유주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 빌어가지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경기도의 공유주방이 최소한 동서남북 내지는 주요 시군에는 좀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길거리에서 푸드트럭 하는 분들이 이런 비법지대에 있지 않고 합법으로 넘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많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거를 이제 지금 저희처럼 그런 개별 건물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유지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그런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행정 건물들에도 이런 것들을 한 50평에서 100평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푸드트럭 하는 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상공인 간담회 같은 데 가도 위축이 됩니다, 사실. 근데 다들 세금 내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영업 신고하고 당당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인식이나 이런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뭔가 좀 위축이 되는 거 없이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유 경제의 일부 한 유형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인데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영상으로 소개가 된 스마트 글러브라는 우리 소장 네, 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십니다. 예. 네, 그 스마트 글러브라는 제품을 만든 이제 네오팩트의 반호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재활 위로기기, 재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증 특례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많은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번에 산업부에서 원격 재활 관련된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미국에서는 지금 홈 재활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해 왔다가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럭키한 정말 행운으로 이번에 이제 실증 특례를 좀 6월 말에 저희가 특례를 받고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실증 특례를 받을 때 서비스의 조건이 이제 저희가 사용성 평가와 또 이제 그거에 따른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의료기 인허가 저희가 또 병원에 쓰는 제품은 이미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집에서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를 또 새롭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진행해서 한 내년도 한 3월달에 지금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병원과 병원에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대면으로 먼저 진료를 하시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재활 치료사가 병원에서 하는 행위들을 집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저희 하드웨어 제품을 대여 형태 월 스마트 글러브 기준으로 월 10만 원 정도 대여를 하고 병원에는 저희가 솔루션을 이제 무료로 지금 제공해서 병원에 있는 이제 치료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원격에서 재활 치료를 이제 환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이제 이제 재활 환자 저희 아버님은 재활이 필요로 한 환자들의 사용을 조금 아는데 그리고 재활 환자들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료 환경이 좋은 나라가 없긴 한데 사실 재활 환자들은 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허들이거든요. 그리고 재활을 하기 위해서 그 환자 한 명이 그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이 보호자가 언제나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경기도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제 용인에 경기도민으로서 10년 넘게 살았는데요. 오늘 경기도 좀 처음 와보는데 너무 또 감격스럽고 또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실제로 이제 내년도에 진행할 때 경기도의 다양한 사업의 형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금액입니다. 사실 저희도 뭐 사실 뭐 non-profit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공짜로 완전히 뭐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뭐 주식회사이고요. 근데 그 10만 원 월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떤 뭐 저희와 같이 뭐 저희도 어느 정도는 또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고 또 어떤 도 차원에서 어떤 그런 저소득층에게 재활에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왜냐면 이제 이 재활 환자들이 한 명이 있다는 얘기는
그 환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보호자를 가게 되면 그 보호자의 생계가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 차원에서 뭔가 이런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그 기회를 주시면 또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제안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 진단시약 그 검정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토론하다 결국 못했는데, 이게 그 공식적으로 인증된 진단 키트 외에 예를 들면 확률이 한 70% 정도 되지만 가격은 뭐 한 10,000원 이하 이렇게 되면 그냥 사전 검사 이전에 예비 검사 이런 형태로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 불안하니까 한번 검사 한번 해보고 스크린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걸 하다가 결국 저도 포기했어요. 저는 해주고 싶었는데 뭐 안 되는 이유가 많아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런 대량 검사 시스템이 한참 늦게 결국은 사용은 되긴 됐어요. 근데 사실 그때 올봄 이런 시기에 우리가 했으면 사실 한두 달, 두세 달이라도 우리 먼저 할 수 있었을 테고, 뭐 지금의 추세로 봤으면 성공했을 거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우리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을 것 같은데, 결국 그것도 우리 내부의 규제를 저 자신도 못 넘어서 결국 못 하고 말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런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한 개당 1인 검사에 한 1,000원, 1,200원, 1,000원 이 정도 드는데 대량으로 신속하게 한 뭐 5분 이내에 검사 가능한 그런 게 나왔다고 저보고 누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한번 전부 싹 한번 검사해 보면 폐쇄하거나 이럴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발견하면 정말로 운 좋은 거고. 그게 참 그래서 검사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지 않냐. 그래서 경기도를 전체를 임상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임상구역 명분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 근데 뭐 우리도 그런데 도지사가 막 밀어붙여서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걸 이제 민간에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좀 깨 나가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요즘 뭐 며칠만 빨라도 그 사실 우세한 위치를 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요. 어쨌든 뭐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규제 샌드박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BT의 송도영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주업이세요? 네, 제 지금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샌드박스 업무.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 건 한 250건 정도 검토를 했고요. 저희 법무법인까지 합하면 300건이 넘게 검토를 했어요. 그게 수입이 됩니까? 직업이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그 용역을 할 때마다 듣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비트가 이제 벤처 앤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명감 갖고 좀 하는 것도 좀 있어서요. 꼭 비용만 생각하진 않고요. 아무래도 미래에 만들어가는 업무를 한다는 보람이 좀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했을 때도 그렇고 대한상공회에서 만들 때도 저희 쪽으로 전화 와서 많이 그동안 타 부처나 타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말씀드리고 해서 되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참 신청 기업들은 아이디어도 대단하지만 이 규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저희가 업체들 만나 보면 규제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으셨던 분들일수록 그 저희 신청 서류가 공문서에 되게 가깝게 잘 만들어지세요. 하도 공무원이랑 싸워서 네모 동그라미 대시별표로 잘 정리해서 오시거든요. 그만큼 공무원이랑 많이 싸웠지만 해결을 못하다가 결국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샌드박스를 통해서 기사회생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문제는 그 이런 샌드박스 아까 전에 이제 그 발표 때도 말씀하셨지만 상담하고 신청서 작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올 때 한 3장 정도 써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샌드박스라는 게 기존에 있는 법률에 대한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법은 보편성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논거도 확실해야 되고 사례도 확실해야 되고 기대 효과도 확실해야 되는데 기업체들이 대부분 한 5명, 10명 뭐 등등 하면 이 업무를 할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3장 써오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읽어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서
심의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하는 수간까지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이런 뭐 지자체나 아니면은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정말 기업들한테는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보면은 기업 기존 단체들과 갈등해서 형사고소 당해가지고 형사 변론도 약간 도와준 사례도 있을 정도로 기존 갈등이 좀 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주무부처나 지원기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끝까지 버티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통과되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샌드박스를 하면서 느끼는 거나 등등 보면 사전 컨설팅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사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실증이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챌린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통과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넓게 바라보면 그 사후 관리하는 것에서 인력이나 이제 재원이나 많은 그런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기원 선자부도 이렇게 다 그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말씀드린 저번에 국조실 회의도 그랬지만 면책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규칙이나 이런 데서 면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진행됐을 때 면책이 되더라 이런 공직자의 분위기가 보여져야지 되지 안 그러면 항상 불안한 마음에서 이게 과연 내가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인 거 아니면은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같이 이제 상담 컨설팅 신청서 전문위원회 사전 준비 저희 대면에서 전날 만나서 제가 질문도 하고 답변 어떻게 할 건지도 하는 케이스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이 패키지로 하는 곳은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정말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대한상공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자분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막 일요일 저녁 막 12시에도 전화해가지고 서로 준비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열의를 보여주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기사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경제과학진흥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잘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는데 모두를 위한 그 규제가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가 돼서 그냥 규제하는 사람 편하게 복잡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단순하게 처리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아니면 선의의 그 의지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뭐 또 새로운 모범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걸 마치도록 하죠. 네. 네, 모두 열정적으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협약서 서명이 있겠습니다. 협약기관 당사자분들께서는 협약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께서는 협약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서명은 총 3번이 되겠고요. 서명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협약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내 규제혁신 기업 발굴 그리고 지원을 위한 오늘의 협약식이 되겠는데요. 경기도 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또 규제 개선 건의, 규제 특례 신청 지원, 그리고 규제 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협의 지원, 또 승인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경기도 내 산업 발전과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제 협약서 서명은 완료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협약 당사장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들고 일어나 주셔서요. 가슴 앞쪽에 위치하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방식입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같이 기념 촬영할까요? 네, 샌드박스 승인기업 또 대표님들도 오셨고요. 네, 함께하셔서 오늘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규제 애로 기업 발굴 지원 간담회 및 입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는 규제 개선 촉진과 적극 행정을 확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